우리 원가 계산 제도를 보면 생산 방식에 따라서 속성 또는 실제성에 따라서 원가의 구성 요소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생산 방식에 따라서는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 요게 대표적인 거고요. 뭐 요것만 있는 건 아니고 무슨 혼합 원가 계산, 연산품, 결합, 또 ABC, 요게 다 여기에 해당되는 원가 계산 방법이에요. 생산 방식에 따른 방법. 실제성에 따른 분류는 실제 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고요. 정상 원가 계산, 표준 원가 계산. 그 다음에 원가의 구성 요소는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원가 계산 방법은 요거는 수업 목적이에요. 개별이든 종합이든 실제 원가 계산이면서 전부 원가 계산, 일반적인 방법이 현실하고는 달라요. 전혀. 실제 실무에서는 다 예를 쓰거든. 정상 표준 원가를 실무에서는. 하지만 우리는 수업 목적으로는 얘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럼 제가 개별 원가 계산입니다 라고 하면 개별 실제 전부 원가 계산으로 이해하면 돼요. 자, 근데 우리 이제 개별 원가 계산 파트에서 얘만 배우는 게 아니고요. 또 얘도 배워, 얘도. 정상도 배우거든. 정상. 자, 근데 이 세 가지 방법은 서로 다른 분류 기준이기 때문에 다 상호 조합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정상 원가 계산을 설명할 때는 개별로 설명하는 거거든, 사실. 종합으로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이제 개별, 정상 원가 계산이라는 어떤 논리상 얘가 적절해서 개별로 설명하는 거예요. 결국에 정상 원가 계산입니다라고 하면 개별 정상 전부 원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를 볼 거라고. 자, 근데 우리 ABC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ABC도 얘랑 같다라고 보면 돼요. 공부하실 때. 이렇게 하면 범위를 좀 확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그러니까 개별 원가 계산의 어떤 확장된 개념이 바로 ABC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ABC도 어떻게 돼요? ABC 실제 전부 원가 계산을 기본으로 하고 정상 원가 계산 할 때도 ABC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또 이제 표준 원가나 요건 또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 네? 참고로 표준 원가는 뭘 가정해요? 얘를 가정한다고. 설명의 편의상. 전부 변동, 초변동 비교는 뭘로 해요? 얘를 설명하는 거라고. 왜? 설명의 편의상. 설명의 편의상이지 실무랑 전혀 다르다고. 실무랑. 어쨌든 여러분들 이 챕터에서는 뭘 기억하면 돼요? 개별 실제 전부 정상 원가 계산이다라고 하면 개별 정상 전부 원가 계산. ABC도 다음 장에 나오긴 하지만 개별과 이어진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개별 원가 계산의 생산 방식에 따른 분류다고 그랬으니까 개별은 어떤 생산 방식이에요?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이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사실. 그럼 개별 원가 계산은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서로 다른 제품이구나. 이게 중요한 거라고. 자, 서로 다른 제품이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서로 다른 제품이 나올 거예요, 당연히. 주로 이제 어떻게 나와요? A, B, C로 나올 수도 있고 작업 번호 101, 102, 103. 요게 일반적인 케이스죠. 개별 원가 계산에서 서로 다른 제품이니까 이 샵이 넘버의 넘버. 그러니까 101번, 102번, 103번이에요. 자, 그러면 개별 원가 계산은 서로 다른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하시기도 어때요? 제품별로 원가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뭘 우리가 따로 빼놔요? 직접비를 따로 빼놓거든. 실무적으로도. 왜냐하면 서로 다른 제품이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투입되는 재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직접비라고. 자, 얘는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직접 추적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 문제에서는 하등이 관계가 없어. 얘는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문제 자체에서 아예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 얘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공통비 제조 간접비라고. 자, 얘만 잘 나눠주면 돼요. 얘만. 즉 개별 원가 계산에서의 문제는 제조 간접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조 간접비를 결과적으로 어디에 쪼개주면 돼요? 101번, 102번, 103번에 쪼개주면 되죠. 쪼개주는데 자, 101번, 102번, 103번이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문이라는 표현을 써요. 부문. 근데 종합원가계산은 공정이라고 쓰거든요. 똑같은 개념이라고. 그러면 101, 102, 103이 부문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 일단 부문별로 원가를 집계를 해서 뭘 찾아야 돼요? 뭘로 나눠주지? 배부 기준을 찾으면 된다고. 근데 이 원가가 되게 쉬운 게 바로 뭐냐면 다 주어져요. 자료에서. 여러분들 판단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전체의 흐름만 알고 자료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판단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의 문제는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관리회계에서는 판단의 문제가 있어. 근데 관리회계도 제가 몇 가지 줄여놓은 게 있기 때문에 생각할 게 많지가 않다고요. 쉽게 접근하셔야 돼. 쉽게. 자, 요게 이제 기본적인 틀이고 그 다음에 이 부문이라는 게 공장 전체 배부라는 게 있고요. 부문별 배부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이건 너무 단순해. 실제 제품을 생산하는데 부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고. 그러면 부문별은 부문별로 각각의 배부 기준 가지고 나눠주라는 게 부문별 배부. 공장 전체는 퉁쳐서 그냥 대충 하자라는 공장 전체 배부. 실무적으로 다 예를 해. 어지간한 회사는 실무적으로 다 한다고요. 얘도 시험에 나와요. 자, 이제 부문별 배부할 때는 두 개로도 쪼개지죠. 보조 부문이라는 게 있고요. 제조 부문 쪼개져요. 실제 공장에 가보면 라인만 깔려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라인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도록 도와주는 부분이 있거든. 이게 보조 부문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보조 부문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간이 아니거든. 그렇죠? 식당 이런 게 제품 생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보조 부문에서 발생한 원가는 모두 다 제조 간접비예요. 얘는 100%. 보조 부문인데 그 안에 직접비가 있다? 그거 출지 오류라고 사실. 뭐 그거를 따질 수는 없지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품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자, 이 전체 제조 간접비가 여기에서도 발생이 되는 거니까 요 원가를 어디에 쪼개줘야 돼? 여기에 쪼개줘야 되는데 직접 못 간다라는 거. 이쪽으로 못 간다고. 왜? 아니 식당 이거하고 제품하고 상관이 없거든. 그러면 이 원가를 어디에 넣어줘야 돼요? 여기에 넣어줘야 돼. 여기에 넣어줘서 여기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실무적으로는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안 중요한데 재밌는 게 있거든. 뭐가 있어요? 아, 너네들 보니까 상호, 용역, 수수 주고받는 관계가 있네. 재밌네. 이거 어떻게 하지?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직접, 단계, 상호배부법. 문제 내기 좋아서 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사실. 여러분 헷갈리잖아요. 여기에 또 뭐가 있어요? 이제 단일 배분율, 이중 배분율. 근데 이것도 중요하거든. 왜 중요할까? 단일 배분, 이중 배분율이. 그 관리회계 출발점이 뭐예요? 관리회계 출발점이 원가 행태거든. 관리회계 출발점이. 그러면 단일 배분율은 뭐예요? 원가 행태 구분하지 않는 거지. 이중 배분율은 구분하는 거잖아요. 변동비율. 그러니까 중요한 거라고. 왜? 출제위원은
한 문제 내면 어때요? 여러 가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얘 물어보고 싶다고. 이 친구가 횡태도 구분할 수 있는지 없는지.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원가 관리 회계를 보면 원가와 관리는 정해 분리가 되어 있는데 둘이 넘나드는 파트가 있어요. 넘나드는 파트. 대표적으로 요게 원가 관리를 넘나들거든. 우리 표준 원가 계산, 변동 원가 계산 이름이 원가 계산이잖아요. 이게 관리 회계야.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와요. 여기도 넘나드는 게 있거든. 뭐가 있어요? 관련 원가 분석에서 보조부문 폐지 의사결정 요랑 걸쳐 있거든. 그러니까 중요해요. 이게 많이 나온다고. 많이 나와. 그래서 우리 개별 원가 계산하면 요게 이제 이해가 머릿속 기억이 나야 되고요. 요 파트가